안녕하세요. 인생의 진리입니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누구든 한 번쯤 늦든 빠르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을 떠올렸다가 스치듯 넘겨버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진지하게 좀 품어보셨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좀 외롭습니다. 쉽게 답을 내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답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죠. 대신 답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질문을 품고 있는 그 외로운 순간에 함께 해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셨나요? 그 결론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저는 결론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제 결론은 빠밤,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에 의미라는 게 인간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관념 자체가 인간의 발명품인 거죠.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의미라는 것,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의 의미, 초가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게 이 초라는 사물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 이 초를 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인간이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 이 초는 나에게 밝은 빛을 주는 유용한 도구구나 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원래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 그게 곧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부여하면 될까요? 자신이 하는 일이 이 사회에 어떤 효용을 주는가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정치인을 생각해 봅시다. 정치인 중에 남들 위해 군림하고 막 이런 권력의 맛을 보기 위해서 또 뭐 뒷돈을 받아내서 부를 축적하고 뭐 이런 걸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 권력의 맛, 더러운 돈, 맛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의미를 부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는 그런 정치인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가족과 친구들,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좋은 의미들을 여러분 삶에 부여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그 설득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얘기를 마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어디선가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 삶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사실은 삶이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은 살아가는 데 들어가는 온갖 노력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가치가 있는가라는 물음은 내가 들인 노력에 걸맞는 만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런 물음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그 결과로서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만족감이 아닐 경우에 허무함을 느끼고, 그렇다면 내가 이런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었나, 그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전체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그 삶을 생각해보면 그냥 편안하고 그랬나요? 편안하기만 했나요? 떠먹여주는 꿀떡 받아 먹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아니죠. 삶이 녹록치가 않았죠. 만만하지 않죠, 삶이. 세상 모든 만물은 물리법칙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자연적으로 분해되고 붕괴되어 갑니다. 근데 생명은 그 과정을 역행하죠. 주변의 물질들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분해되는 거를 막아내고 스스로를 재생하고 복구하고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어치운 닭이 몇 마리인가요? 소는, 돼지는 몇 마리일까요? 쌀을 비롯한 식물들도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웠죠. 고작 100kg 내외의 몸뚱아리를 유지하겠다고 대체 몇십만 킬로의 고기를 쳐드신 겁니까? 네, 여러분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많은 닭, 소, 돼지, 생선, 네, 온갖 곡식, 과일 엄청 먹어치웠잖아요.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가 얼마나 귀하다고 이 많은 동식물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생명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이죠. 공원에 무리지어 다니는 비둘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더럽다고 피해 다니는 비둘기, 다음에 공원에 가면 그 친구들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 없죠.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매 순간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바닥을 노려보면서 한 톨이라도 더 먹고 살겠다고 이렇게 그냥 목을 이렇게 절도 있게 움직이잖아요. 야생의 동물들을 생각해봐도 천적한테 먹히지 않으려고 또 누군가를 또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가죠. 식물은 좀 편할까요? 가만히 앉아서 햇볕 받고 이러면 되니까. 그 숲에 사는 식물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 식물끼리 하는 그 경쟁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줄기로 다른 나무를 감아가지고 고사시키고 뿌리로 막 다른 식물 침투하고 장난이 아니에요. 식물끼리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성적 한번 올려보겠다고 밤새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마침내 반에서 1등을 하면 그 기쁨,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만끽하기가 무섭게 그 만족감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1등은 이제 당연한 게 되고 떨어지면 상실감이 느껴지니까 이제 지켜야 할 것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전교 등수가 눈에 들어오죠. 반등수 경쟁은 이제 마이너리그 하는 것 같고 전교 1등이 한번 돼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1등 먹는데 성공한 경우인데 사실 아무리 잠을 안 자고 공부해도 반에서 1등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허무함이 오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등도 못해? 성적도 별로 안 오르고 내가 이러려고 밤을 새서 공부했나 자괴감이 드는 거죠. 원하는 대학 가겠다고 연애도 못하고 공부만 한 사람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겠지만요. 대학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막 되뇌입니다. 근데 막상 들어가면 학점 관리에 뭐 스펙 쌓기, 토익 토플, 취업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뭐 행복하기만 하지가 않죠. 또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 준비생이 돼요. 취업만 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겠구나. 겨우겨우 들어가면 어떤가요?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죠. 또 직장 상사, 선배 사원, 동료 사원 눈치 봐야죠. 야근해야죠. 계속 야근하다 보면 내가 살려고 회사를 다니는 건지 회사를 다니려고 사는 건지 좀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또 연애도 해야겠죠. 좋아하는 사람 마음 좀 얻겠다고 아침엔 굿모닝, 점심엔 맞점 열심히 카톡을 날리는데 상대는 답이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람 마음만 얻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근데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행복하기만 한가요? 그런 건 알 수가 없다고요? 아직 미지의 영역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또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뭐 애 사교육도 시켜야지, 코디도 붙이고 막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그냥 들어가는데, 애는 커서 삐뚤어지고 가족 간에 뭐 대화는 없고 또 뭐 배우자는 바람 피는 것 같고 노후 준비는 안 돼 있고 뭐 어디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삶은 왜 늘 부족하기만 할까요? 왜 늘 제대로 시작된 것 같지가 않을까요? 늘 뭔가를 더 얻어야 되고 그래야 충분해질 것 같은데 막상 그걸 얻어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얻어보면 늘 더 필요한 게 생겨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만족을 모르도록 지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동굴에 살았을 원시시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하루치 식량을 마련해 놓고서 이렇게 만족해가지고 동굴에서 잘 자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선조는 하루치 식량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고 나가서 열흘치 식량을 동굴에 이제 쌓아 놓는 그런 선조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 생존했을까요? 결국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선조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대로. 그래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정신이 늘 공원 바닥을 노려보는 비둘기처럼 뭐 더 주워 먹을 거 없나, 뭐 더 필요한 거 없나, 더 뭐 개선할 점이 없는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유리하게 뭔가 이용할 게 없나, 혹은 보완할 게 없나, 그렇게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이라는 게 이런 허망한 과정의 연속이라면 이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 모든 노력들을 들을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원 바닥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먹을 걸 찾아내는 비둘기 같은 이 삶을 살아나갈 가치가 있을까? 여기서 제 두 번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빠밤, 가치가 있다. 일단 대안이 없습니다. 살아가지 않는다면 살지 않기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죽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 현상을 멈추고 분해돼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흙이 되겠죠. 물론 이제 영혼과 내세가 있을 가능성을 저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회차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영원히 아무것도 느끼거나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영원에 가까운 영혼과 비슷한 시간 동안 있던 곳이에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흙이었다가 운 좋게 어떤 생명체가 됐어요. 이 상태는, 지금 이 생명체의 상태는 우리가 있던 영원한 침묵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찰나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예. 무한대 분의 100년. 수학 시간 배우셨죠? 무한소가 되죠. 0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없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원에 비하면. 그러니까 잠깐 반짝 하고 마는 게 우리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굳이 일찍 끝낼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곧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영원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반짝하고 뭘 느끼다가 다시 영원히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머지않아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하는 이 물질로 다시 분해돼서 존재하지만 존재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무생물로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이 생물체라는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지금은 자신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도 있고 무언가를 감각하고 다채로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물론 거기에는 만족스러운 감정과 함께 고통스러운 감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짧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시간 중에 아주 잠깐 내리는 이슬비, 단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두려움과 부딪히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슬퍼하고 많이 웃고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게 기적이고 선물이라는 것, 이게 낭만적인 결론이 아니라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